자기가 던지는 날 나와서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타자로서. 그래서 이거 조짐이 좀 불길한 거 아니야? 오타니는 그래도 슬럼프도 참 오타니스럽게 겪는다. 오타니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여타 선수와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 같고요. 50 홈런도 했고 50도루도 했으니까 뭐 50 세이브도 한번 노리시죠. 쌍욕을 하지 않을까? 너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냐? 안녕하십니까. MLB의 뜨거운 이슈를 더 뜨겁게 구워보는 MLBQ의 한명재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오늘 송재우 위원, 박문수 위원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김민혁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두 분들은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뉴페이스가 오셨기 네. 때문에 먼저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MLBQ의 역대 최연소 게스트라고요. 그렇게 됐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는지요, 연세가? 저는 2002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25살입니다. 야, 2002년생. 2000년생이 25살이구나. 맞네요. 절대 않습니다. 2002년이면 진짜 저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었던 때 아닙니까? 그럼요. 네. 월드컵 베이비시네요. 이야, 맞습니다. 올해도 또 월드컵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다 또 메이저리그의 그 매력에 또 빠지시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원래는 저는 KBO 위주로 야구를 봤었어요. 제가 원래 살던 곳이 인천 문학구장 네. 바로 앞이어가지고 오. 네, 그래서 KBO 구장에서 거의 매일 야구장 가다시피 아기 때부터 네. 아버지랑 손잡고 이렇게 갔었는데 아무래도 뭔가 다르더라고요, 야구가. MLB 가. 확실히 제가 분명 똑같이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공을 치는데 잡는 사람들이 다르고 치는 타구 속도도 뭔가 제가 봤던 스윙이랑은 좀 다르고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저 메이저리그의 매력에 빠지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같은 야구인데 색깔 다르고 특징 다르고 뭔가 이제 세세하게 그렇죠. 보면 볼수록 이제 다른 맛이 있으니까 그게 또 MLB 매력 아니겠어요? 예. 일단 뭐 KBO는 10개 팀입니다. 뭐 메이저리그는 30개 팀이니까 30개 팀이죠. 3배는 더 다양하죠. 그렇죠. 그냥 앉아 있어서 틀면은 메이저리가 이 경기도 나오네, 저 경기도 나오네 하면서 그런 매력이 맞죠. 또 있죠. 네. 맞죠. 네. 아마 우리 저 메이저리그 팬들도 그런 마음으로 네. 저희와 또 함께 하실 텐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네. 조금 시즌 초반에 다양한 이슈들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오타니가 조금 행보가 예전과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24년, 25년 또 올해 26년 약간씩 좀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일단 첫 순서로는 오타니의 근황에 대해서 행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3년 동안의 행보의 변화는 이 선수가 이제 팔꿈치 수술을 하고 투수로 못 나온 시절, 그러니까 타자로만 전념한 시절이 있었고, 이제 지난 시즌 이제 후반부부터 이제 투타 겸업을 또 시작했고, 올해가 풀타임으로 다저스 유니폼 입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시즌 개막부터 투타 겸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 하고 있는데 일단 아마 투수로서 성적은 이제 너무 우수합니다. 그렇죠. 네, 너무 우수하고 0점대 평균 자체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타자 성적이 네.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 네.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에 어제까지 그 칼 슈와버 선수가 23개 홈런 치면서 메이저리그 전체 1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타니 선수가 지금 딱 10개 홈런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는 거죠. 네네. 1위하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팬들에게는 생소해요. 맞아요. 생소하고 타율도 2할 중반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좀 끌어올리면서 드디어 이제 3할을 오르내리는 성적까지 올렸는데요. 또 하나 그런 거는 엔젤스 시절도 마찬가지고 늘 자기가 투수로 던지는 날에도 타자로 맞아요. 나와서 성적을 유지했었는데 자기가 던지는 날 나와서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타자로서. 그래서 이거 조짐이 좀 불길한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보시는 팬들도 있었는데 본인 좀 의식을 했는지 가장 최근 등판 이것도 이제 어제가 될 텐데 3안타를 또 본인이 던지는 날 또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오타니에 점점 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이제 투타 겸업을 하는 게 정말 이제 오랜만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튼 러싱이 한창 좋을 때는 이제 경기에서 투수로 나오는 날은 이제 빠지는 날도 있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타격에서 조금은 뭔가 힘에 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원래 오타니 타자 오타니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홈런은 소소하게 10개 정도 치고 있는데요. 소소하게 네. 오타니 기준으로면 사실 소소하죠. 그렇죠. 이 정도는. 네. 그렇죠. 하지만 벌써 이제 타율이 이제 3할 1, 2. 그러니까 벌써 이제 3할에 복귀를 했고 OPS는 이제 941입니다. OPS 벌써 이제 941이 되면서 리그 전체에서 OPS 거의 최상위권이에요. 거의 5위권 이내로 벌써 다시 회복을 했고 정말 재밌는 게 OPS와 오타니의 평균 자체점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니의 OPS가 지금 0.941이고 평균 자체점이 0.74거든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오타니 선수가 초반에는 사실 좀 부진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와 똑같은 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힘에 붙이는 모습들 이제 등판을 한 경기들에서는 좀 힘에 붙이는 모습들이 있으면서 좀 너무 과하게 당기다 보니까 땅볼 타고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씩 좀 힘을 뺀 모습이 좀 타석에서 좀 보여요. 그래서 히팅 스탠스나 이런 타격을 맞는 위치 같은 것도 조금은 좀 가볍게 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최근에는 타격감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약간 이제 예전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아니어서 좀 낯설기도 한데 오타니의 요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김민혁 씨는? 저는 아무래도 전문성은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좀 역으로 좀 보려고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그 야구 팬들이 오타니 관련해서 가끔 농담조로 하시는 말들이 있으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오타니가 예를 들어 마운드에 올라가서 좀 안 좋은 피칭을 했다. 그러면 타자 치고 요 정도 피칭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농담도 하시고 타석에서 좀 별로면 투수 치고는 요 정도 타격이면 좀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타니 선수 좀 안 좋은 그 기간들을 좀 봤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오타니 선수가 마냥 안 좋았던 거는 아닙니다. 네, 오타니 선수가 올해 좀 뭔가 이상한데 싶었던 그 시점에도 그 와중에도 멀티히트 경기가 4번 있었고 3안타 경기도 2번 있었고 물론 우리가 오타니한테 기대하는 게 안타뿐만은 아니지만 홈런도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오타니 슬럼프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해보자면 오타니는 그래도 슬럼프도 참 오타니스럽게 겪는다. 그래도 참 오타니가 약간 모범생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범생답게 놀 때 놀더라도 공부하면서 놀더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오타니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여타 선수와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을 내고 있음에도 왜 오타니가 부진하지?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그만큼 이제 기준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아직 시즌 멀리 남았고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마운드에서 성적은 데뷔한 이후 가장 좋은 페이스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평균 자책점이 0.74라는 것도 올랐는데 61이닝을 소화했거든요. 피안타가 30개예요. 그러니까 9이닝당 기준으로 보면은 안타 허용하는 개수가 4.4개입니다. 그리고 피홈런 9이닝당 0.3개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9이닝당 볼넷 허용도 2.7개. 메이저리그 평균이 보통 3.0 정도니까 그거보다 낮고 그리고 삼진율은 9.9개.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물론 더 잘하는 투수도 있고 이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선수 이렇게 필 봐서 가면은 이제는 타자가 아니라 투수로서도 싸이 영상 맞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아마 이게 시즌 중반 넘어가고 후반기 됐을 때도 오타니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간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 싸이 영상 투표에서도 표를 얻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녹화 기준으로 이제 어제 오타니가 나왔고 오늘 라인업에서 빠졌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 보면 던지고 난 다음 날 라인업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저스에 와서 한 번도 1번 타자 뭐 보통 이제 타석을 걸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젠 이런 루틴이 생기는 게 이제는 오타니가 연세가 좀 되셔서 그런가 이런 부담이 되셔서 그런가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아마 로버츠 감독이 이제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게
투수로 나올 때 이미 2경기 연속으로 타석에서 배제를 시켜준다라든가 말씀하신 거 다음 날 빼준다든가 31살입니다. 31살이고 이제 올해 32이 될 텐데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오타니도 물론 일반인하고 워낙 다른 성적을 그렇죠. 냈기 때문에 달라 보였지만 한계는 분명히 올 것이고 30대 중반 정도 되면 결국은 어느 한쪽을 버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런 관리를 해줘야지 오타니스러운 성적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팀에서 그런 관리는 확실히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저스 팀 상황이 관리를 해주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따라 잡힌 적도 있었어요. 샌디에고에.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지금은 그래도 오타니에게 무조건 1번 타자를 맡겨도 되지 않을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뭐 물론 아직 시즌 길게 남긴 했지만 다저스 그 팀 자체가 뭔가 지금 최근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부분도 그런 관리가 들어가는 게 좀 일환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MVP나 그 사이 영상 얘기를 해주셔서 지금 배당을 한번 봤어요. 네. 사이 영상 되는지? 배당에 보니까 탑4 그러니까 4대 천왕이 있습니다. 내셔널리그에. 네, 정말 엄청난 4대 천왕이 있는데 일단은 기호 1번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이제 그렇죠. 가장 유력한 후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후에 얘기해드릴 이제 미저라우스키가 네. 그 다음 배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원래는 스킨스였거든요. 어. 근데 이제 어제 날짜 기준으로 오타니가 3위로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스킨스가 지금 3경기 연속 스킨스 기준으로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딛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때 오늘 말씀드릴 선수들은 전제가 이 기준이 다르다라는 말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킨스 치고는 사실 최근 경기들에서는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네. 평균 구속도 최근 경기들에서 좀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니는 어제 경기 포함해서 드디어 이제 3위로 올라섰다. 그래서 이제 이 4명이 어떻게 각축전을 펼치느냐. 그래서 이제 그 4명의 후보의 뭔가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산체스는 일관성이죠. 그러니까 네. 뭐 이 선수처럼 일관되게 던진 선수는 없고, 미저로우스키는 그냥 포심입니다. 그냥 네. 진짜의 그냥 대포할 포심. 그리고 오타니는 투타 겸허범한 사이영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스킨스는 최근에 조금 부침했던 거를 다시 이제 리메이크 하느냐, 이 부분이 되게 관건으로 좀 다가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뭐 투수 쪽의 기록은 사실은 역대급으로 네. 사실 뭐 저 오타니에게 기대했던 게 또 이제 투수 기록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또못 보였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정말 좋은 성적을 낼 것 같긴 한데, 공격은 뭐 이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근데 사실 저희가 오타니 걱정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워낙에 다른 걱정되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오타니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송재 의원님 말씀에 조금 얹어서 그 작년에 MLBQ 지금 아마 애청자분들은 다 네. 아실 텐데, 작년 MLBQ에서도 오타니 주제를 다루면서 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오타니가 고트가 되기 위해서는 베이브루스를 소환하는 게 아니라 베이브루스를 뛰어넘을 무언가가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요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네. 한장희 캐스터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러셨냐면, 오타니가 베이브루스를 소환하는 게 아니라 뛰어넘기 위해서는 딱 하나 남았다. 싸이 영상. 맞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올해 공약으로 오타니가 싸이 영상을 한번 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이영말리 미국 땅에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네. 오타니께서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싸이영 도전의 준비를 하나, 저는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오늘 한장희 있거든요. 캐스터가 못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실 뭐 제 인생 설계도 잘 못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오타니는 장기적으로 보면 투수로 가야 되나요? 타자로 가야 되나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장기적 언젠가는 뭐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언젠가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만약 한쪽을 내려놓는다면 어느 쪽이 투수 쪽을 내려놓지 않을까. 투수 쪽을. 네.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넘어올 때 일본의 그 야구 원로들은 투수 버리고 타자로 가라고 맞아요. 얘기를 또 했었기도 했고, 또 장훈 그 원로 같은 경우는 반대로 투수에 전념해라. 너는 그냥. 왜냐하면 그분들이 볼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일본에서도 160 이상 던지는
투수들이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요즘도 거기도 늘어난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160 던지는 선수인데 투수하는 게 맞다. 그렇죠.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이 선수 30이 넘었고 그리고 물론 뭐 요즘 시대도 바뀌고 뭐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자들이 조금 더 수명이 더 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타자 쪽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투수에 대한 미련 때문에 투수를 더 계속 오래 하다가 나이 먹고 타자로 간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버리게 되는 버리게 경우에 되면. 예, 투수를 몇 년 하다가 타자로 가겠다. 근데 오타니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럼 할 것 같고만. 왠지. 네. 아니 뭐 50 홈런도 했고 50도로도 했으니까 뭐 50 세이브도 한번 노리시죠. 그런 방법도 있네요. 소름 끼치네. 소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뭐 이제 은퇴야. 다른 종목 이야기긴 한데 그 축구력이 그러니까 라이언 긱스라는 네, 선수가 긱스요. 이제 예전에 네. 있었어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정말 스피드 빠른 이제 왼발 윙어인 긱스 선수가 이제 박진우 선수 때문에 아마 많이 익숙하실 그렇죠. 텐데 박진우 선수가 오고 나서부터 이제 점점 내려오더니 맞아요. 중앙 미드필더에서 뛰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그 역할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역시 뭐든지 이제 뭐 종목을 잘하는 선수는 어디다 갖다 놔도 잘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뭐 오탄이라면은 저희가 항상 상상을 깨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투수를 좀 그러니까 타자로 가고 투수를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저라면 오타니는 투수라는 끈을 아예 내려놓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냥 저만의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이닝 뭐 2이닝 정도라도 던지. 아 근데 이렇게 경험이라는 게 사실 선발이니까 네. 가능한 네. 거지. 불펜 투수로 가서 겸업한다? 진짜 쉽지 않죠. 그건 이거는 그러니까 타자 준비하다가 불펜으로 나오면 조금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오탄이지만 마음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제는 체력적으로 두 가지 겸하기는 어렵다. 네. 일단 투수 한 3, 4년 더 하고 그리고 타자 다시 할래. 이 선수는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네. 오타니가 네. 리그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꼭 둘 다 해야 한다고 끝까지? 봅니다. 네, 끝까지. 네. 꼭 둘 다. 왜냐면 네.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가 물론 당연히 미국 4대 스포츠 중에서는 부동의 2위를 지키고 있었지만 NBA하고 조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인기가. 근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여러 가지 뭐 통계들을 보면 NBA보다는 확실히 MLB가 조금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오타니의 등장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리그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만프레드를 위해서 둘 다 겸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무거운 짐을 왜 오타니 혼자 져야 돼? 슈퍼스타니까. 아니 근데 저는 몰라 그게 언젠가는 또 제2의 오타니가 나타날 그렇죠.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이너리그에서 투타 겸업하는 선수들도 있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보다 보니까 야 이런 선수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나오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짐을 언젠가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저는 만약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두 가지를 계속 오타니에게 상징이니까 그렇죠.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게 두 가지가 다 성적이 하락하고 그런 초라한 모습보다는 그렇죠. 차라리 한쪽에? 나중에서도 뭐 37살 돼서 나는 한 가지만 하겠다. 그것도 멋있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오타니가 한번 그 어깨 쭉진가 사고를 한번 맞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로버츠 감독이 그 몇 게임을 뺐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오타니도 공을 맞으면 아프구나. 사람이구나. 저러면 공 던지기도 어렵겠구나. 그 다음에 등판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래 나이를 먹는구나. 아니 그리고 네. 오타니가 과거하고는 조금 달라진 모습 보여주는 게 그 바로 전날 어제 등판 말고 네. 그 전 등판에서 잘 던졌어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화를 내는. 정말. 그래서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네? 맞아요. 그게 본인이 커맨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본래 좀 더웠다고. 그러니까. 네.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게 또 SNS에서는 또 다른 걸로 약간 퍼지는 게 네. 오타니가 이렇게 영어 실력이 늘었다. 왜냐면 그 F 욕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로 또 퍼지더라고요. 네. 원래 어디 가서나 용이 제일 빨리 늘어요. 욕들은 빨리 늘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일본 선수들이 확실히 영어를 잘 못하는데
다르비슈 선수도 그렇고 오타니 선수도 생활 영화인데 지장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일본 그 선수들 특유의 그 조심스러움, 그렇죠. 전달 잘못될까봐 네. 꼭 통역을 쓰는 거지. 네. 뭐 개인적으로 뭐 대화 그런 건 지장이 없는 거로 저도 알고 있고 다르비슈 선수 잘하더라고요. 네. 다르비슈 경우는. 맞아요. 예. 근데 오타니는 이제 그때 통역사 한번 사건 아, 이후로 네. 서울 시리즈 네. 때였죠. 영어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괜히 또 누구 썼다가 그래서 일부러 쓰는 것 같아요. 아. 네, 일부러 음.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있으면. 음. 네. 하여튼 이 뭐 오타니란 인물 자체가 네. 워낙 사실은 낭만적이고 만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팬들이 갖는 기대가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한다, 둘 중에 하나를 못 한다 이런 것들이 진짜 뉴스가 되는 인물인데 저는 아까 그 민혁 씨 얘기했던 대로 싸이영 한번 올해 받아보면 멋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MVP는 계속 받아왔으니까. 그러면은 진짜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타니의 전설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선수도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오겠지만은 야 이거는 싸이언까지 차지하면은 진짜 투수들이 쌍욕을 하지 않을까. 너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냐? 네, 이럴 정도로 정말 이 선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문수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3위권에 올라 있고 네. 뭐 이런 거 자체가 아직 경기 이제 3분의 1이 넘어간 네. 상황이잖아요. 3분의 1이 넘어가니까 더 많은 경기가 남아 있고 이런 상태 만약에 진짜 계속 0점대를 설마 찍지는 않을 그렇겠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오타니의 걸어온 길 네.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 음. 배제할 수는 없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타니처럼 지지난해는 50-50을 하느냐, 뭐 음. 그리고 이제 뭐 매년 이제 되게 대기록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올해는 또 투수로서 오타니가 대기록을 만들어내는 걸 또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가 이제 10번째 선발 등판이었는데 이제 10경기를 하고 나서 1913년 이후, 그러니까 오프너를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10경기를 선발 네, 등판한 오프너 빼고. 선수가 역대 최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게 오타니가 0.74로 3위입니다. 3위예요? 네. 네. 아니 이- 더 좋은 더 좋은 기록을 선수가 1등이 2021년에 전설의 제이콥 디그롬이 아, 0. 그쵸 초반에 0.56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만 1966년에 후안 마리칼 선수가 후안 0.59. 마리칼.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타니가 역대 세 번째 평균 자책점이에요. 근데 이제 디그롬은 이때 기록한 이후고 몇 경기 이후에 부상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즌이 이렇게 마감이 되긴 했는데 이제 오타니는 어찌됐든 이제 6선발 체제에서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언 경쟁을 할 때 사실 사이언상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이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실 좀 변수예요. 그러니까 오타니에게 가장 큰 변수는 그 부분인데 그리고 또 최근 경기들 보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구가 좀 날리는 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스위퍼 던지다가 커브 던지다 빠져서 뭐 약간 우타자 몸쪽으로 가는 네. 공도 많고, 근데 그게 오히려 반대로 이 와이드함으로 좀 작용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가 또 잘 아시다시피 또 완벽하려고 하는 네. 성향이 있잖아요. 이게 투구 본인이 등판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구가 빠졌어. 그러면 결국에는 하이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낸다던가 뭐 스위퍼로 빠지는 공으로 잡아낸다던가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시즌이 지나고 나서 타석도 쌓이고 이닝이 쌓였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좀 남은 경기에서는 관건으로 보이고. 예전에 이랬었죠. 예전엔 다승한 선수들이 네, 맞아요. 싸이 영상 가지고 가다가 지금 이제 평균 자책점이라든가 그런 세부 수치가 네.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닝에 대한 중요성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타니 선수가 가장 이닝 많이 던진 게 166이닝을 그러니까 엔젤스 시절이죠. 네. 그때 많이 던졌었고, 저도 몰랐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 2022년도였었는데 그 당시에 싸이 영상에서 4위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이 선수에게 새로운 분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상황 저는 152이닝 이상 네. 던져주고 평균 자책점이 낮고, 왜냐면 아까 제가 세부 수치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수치도 워낙 우수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는 1위가 우리에겐 너무 그 아픔을 안겨줬던 선수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얼마 전에 그 메이저리그 역대 4위 기록이었나요? 맞아요. 무실점 네. 1이닝 연속 무실점 네. 기록까지 네. 세우면서 워낙 잘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페이스거든요. 그렇죠. 후반까지 이런 페이스를 유지하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가게 되고 하게 되면은 싸이 영상 도전을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타자 성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이런 추세로 가잖아요. 시즌 가면서 아니 저는 오타니가 홈런 못 쳐도 35개 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못 쳐도 네. 치면은 물론 이러겠죠. 작년보다 20개나 못 쳤어. 라고 하시겠죠. 하시나 만약에 이 선수가 당연히 지금 벌써 이미 6승 거둔 상태고 뭐 15승급 거두고 평균 자책점 1점대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싸이 영상에서 정말 강력한 후보군으로 떠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 이닝이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많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1이닝을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던졌는데 이게 규정 이닝으로 치면은 한 1이닝, 2이닝 정도 모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닝도 뭐 엄청나게 부족한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클래식하게 들어가려면 규정에 진입을 했느냐 이 부분들을 이제 보기 네.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 타석에서 오타니가 못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팬그래프에서 승리 기여도를 책정을 하는 부분이 이제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FIP 기반 네.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으로 하는 게 기본 디폴트고 두 번째는 이제 RA 기반 그러니까 실점을 얼마나 이 선수가 억제를 했느냐 이 부분을 보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번갈아서 그러니까 50대 50으로 같이 써서 그 승리 기여도를 매기는 게 요즘에는 좀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50-50 스케일로 봤을 때는 오타니가 지금 타자로서 2.3이고 투수로서 2.9거든요. 그래서 지금 60경기 치른 시점에서 5.2의 승리 기여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이게 그래서 좀 궁금해서 베리 본즈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베리 본즈가 워낙 이제 또 뭐 베이브 루스 시대 이후에는 가장 높은 승리 기여도를 구해서 62경기 진행된 시점에서의 베리 본즈가 4.9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최종으로 베리 본즈는 12.7의 승리 기여도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을 뛰어넘는 것도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선수는 투타를 합쳐서 네.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베리 본즈의 12가 넘는 승리 기여도는 엄청나는 게요. 오타니가 타자로서 최고 성적을 이제 WAR을 가져온 게 재작년 55 했을 때 그때 9.0이에요. 타자로서. 그러니까 베리 본즈 그 12는 엄청난 기록이긴 네. 한데요.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저는 흐름상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상을 보면은 오타니의 투수로서의 성적에 점점 더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그렇죠.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싸이언까지 가능할까요?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적기는 올해라고 봅니다. 올해가. 네, 올해가 적기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언젠간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적기일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오타니 본인에게는 적기인데 리그로서는 그러니까 경쟁자 측면에서는 너무 쟁쟁해가지고 올해가 그래가지고 그 부분만 어떻게 잘 이겨낸다면 네. 그러니까 물론 사실 모든 시험이 그렇잖아요. 네. 본인도 잘해야 되지만 남들도 못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오타니는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직접 자기가 내려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타자로 등장해서 맞상대를 해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산체스 나왔다라고 네. 하면 본인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타자들도 같이 이제 도움을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타니의 그렇죠. 가장 다른 점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올해 가뜩이나 오타니 선수가 본인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2경기 연속 제가 알기로 리드오프 홈런을 네. 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본인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그 홈런을 막 치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가능성 있는. 얼마나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인 투수들은 나 잘 던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타자들이 도움을 안 줘라고 얘기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참 대단한 장점입니다. 그런 선수가 예전에 클레이튼 커쇼라고 네. 아, 홈런 그렇죠. 쳐서 이기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또 구대성 선수라고 네. 또 그러네요. 메디슨 범가는 내가 할게 그럼 친구들이 있어. 근데 이게 이런 장면들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거 보면 참 메이저리그는 멋진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장면들 한 10개만 딱 모아서 그 책으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한 100개 정도면 딱 좋을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한데요. 그리고 또 우리 땡기네. 그런 책이 있나요? 그런 책을 송재현님 혹시 그런 책 없나요? 혹시 그런 책?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엠스플의 이석재 PD와
이분은 KBO 100장면, 네. 저는 MLB 100장면. 그래서 이게 지금 사전 예약이 들어갔고 아마 6월 12일 날 그때 이제 풀리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MLB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막 열심히 웹서핑하고 네. 막 이러면 다 찾아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귀찮으니까 네. 그냥 한 번에 보시면은 네. 이 장면이 나중에 MLB에서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 그런 순간들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네. 읽으시면은 MLB 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막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베브루스에게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하는데 그러면 최초의 야간 경기는 언제 했고 그렇죠. 두 경기 연속 노히트한 선수는 예. 지금까지 그 매일 MLB 역사에 다 한 명밖에 없고 그리고 뭐 노사 문제 네. 지금 또 이번에 문제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왜 이게 발생이 됐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네.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냥 나쁘진 않지 않을까. 때마침 예. 그런 책이 나왔네.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 얘기 하다가 이렇게 튀게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MG의 입장에서 한번 네네. 얘기해봐도 될까요? 네. 요즘 야구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뭐냐면 패션 야구 논쟁입니다. 패션 야구. 예, 패션 야구. 뭐예요, 이게? 요즘 보이는 식의 그렇죠. 야구. 요즘 야구가 워낙에 외연 확장이 많이 되면서 인기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어떤 분야든 고인물들은 뉴비를 배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이거 참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처음 이렇게 들어온 친구들을 이제 조금 저 친구는 야구 옛날부터 안 봤어. 뭐 너네가 뭐 옛날에 하나 암흑기 시절을 알아, 로이스터를 알아,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네. 이렇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면 너 패션 팬이라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면 메이저리그 같은 거 하나 딱 끼고 있으면 그렇죠. 책 같은 거 좋거든요. 좋거든요. 그리고 또 표지를 제가 아까 봤는데 MG스러워요. 그래요? 네, 진짜 MG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이 정도면 됐죠? 아니 근데 이 친구는 최연소잖아요. 저희 출연자 중에서 말 제일 잘해요. 말 제일 잘해요. 깜짝 놀랐네.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 어떤 점심은 네. 잘했어. 역시 센스가 있습니다. 예. 올 시즌 그 오타니의 활약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게 되고 사실 이게 이제 그 뭐 메이저리그 인기와도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팬들 입장에서도 특히 이제 뭐 메이저리그 좋아하는 분들 또 다저스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싫어하는 팬들도 있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최근에 국내 야구 인기 좋고 MLB도 최근에 뭐 이정우 선수 활약도 있고 네. 뭐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분들도 물론 이제 계시겠죠. 나는 KBO만 봐. 네. 나는 KBO 안 봐. 이런 분들도 종종 있긴 한데 결국엔 다 보시게 되지 그럼 않나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야구 또 우리도 꾸준하게 계속 그쪽 야구에 진출하는 그렇죠.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메이저리그 보다 보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KBO 응원팀이면 나 저 친구 메이저리그에서 봤는데 우리 팀에 온다고. 리지덕 네.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엑스리우스 온다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물론 이제 이 발표되기 전인데 엑슬리스 온다서 또 솔직히 얘기해서 야 LG가 되게 급한가 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 선수가 선발 경험이 별로 네. 없고 선발로 마지막 떴던 것도 시간이 꽤 오래 전인데 그렇죠. 불펜으로 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LG가 선수 중에 두터운가 보다. 외국인 투대로 와서 이 불펜 투수 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참. 그래서 이제 KBO 보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그 풀이 되게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네, 이제 많이 오니까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타니 선수가 어찌 보면 그 아이콘 메이저리그를 떠나서 그냥 전 세계적인 그렇죠, 그냥 현재로서는. 아이콘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뭐 거의 아이콘, 뭐 유니콘, 뭐 네. 항상 이제 그런 칭호가 따르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올해는 이제 투수로서 더 보여주고 있는 게 오랜만이니까 네. 예, 그 모습이 계속 시즌 끝까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어지는- 있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타자는 놔둬도 알아서 해. 네, 알아서 자기가 자기 숫자 찾아가고 알아서 맞아요. 해. 뭐 물론 매년 50개 치고 뭐 이러긴 쉽지 않겠으면 그래도 알아서 해라고 생각하는데 투수는 어쨌든 지금까지 맞아요. 본인이 보였던 최고의 페이스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타니 선수가 53경기 연속 출루 신기록도 맞아요. 세웠잖아요. 네. 이미 다 잊혀졌어요. 그랬나? 53경기 이런 거죠. 그게 아시아 선수 그 추신 선수 넘어서 신기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깨져도 저 그냥 할 건데 오타니는 그냥 저 그냥 1번 타자로 나가서 그냥 저 하던 거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때. 이제 그런 거 보면 오타니 타석은 뭐 이미 저희가 익히 봐왔기 때문에 또 뭐 그런 거는 뭐 익숙하지만 투수로서 올해 모습 빛나고 있는 게 네.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풀타임을 뛰어가지고 한 시즌에 홈런 제일 적게 친 게 34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디폴트 값이 그냥 잡혀 있는 선수니까 네, 그렇죠. 뭐 걱정이 안 되는 거죠. 또 언젠가 한 100년쯤 흐른 다음에 예전에 그 오타니라는 선수가 이런 시대를 열었어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때가 그때는 저 전하 송재우 위원은 없을 거. 왜 없을 거라고 없을까요? 생각하세요? 다 없을 100년 것 뒤에도 같아요. 저도 없을 것 같아요. 100년 뒤는 좀 그때 그렇죠. 혹시 살아남아서 아니 근데 이게 뭐 한명재 캐스터나 저 같은 경우는 나름 조금 그래도 오래 봤다고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의 그 레거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산. 이게 은퇴하고 사실은 한 10년만 지나도 제가 이 얘기 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오타니는 아직도 진행형이고 사람 끝을 봐야 된다. 그 예를 그때 마이크 트라웃도 들어줬었고 이치로 선수가 뭐 누구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위대해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 평가를 왜 명예의 전당이 그럼요. 은퇴하고 5년 뒤에 이 선수의 투표권이 주어지는지 이유가 있는 거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고 그렇죠. 시대가 지난 다음에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오타니 같은 선수는 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선수는 틀림없습니다. 네. 틀림없는데도 한 10년 뒤에 어떤 새로운 스타 나가잖아요. 아마 많은 팬분들이 얘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렇죠. 더 위대한 것 같아. 맞아요. 예, 눈앞에 당장 벌어지고 그럼요.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만 보세요. 물론 트라우시 올해 좀 다시 좀 살아난 느낌을 줍니다만은 전성기 때 트라우. 그렇죠. 야 그때는 이 선수만한 선수가 있겠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평가는 추후에. 평가는 추후에. 하여튼 뭐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진짜 오타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시즌 초반에 가장 큰 이슈 뭐 화제 역시 오타니였는데 세 분과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다음 시간에도 MLB의 더 뜨거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